자, 두 번째 이제 실제로 핵심 기출 선지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거 앞에서 좀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확인만 빨리빨리 하고 딱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양적 연구 방법은 경험적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경험적 자료는 질적 연구, 양적 연구 모두 다 사용합니다. 통해 연구 대상자의 가치나 태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한다. 네. 객관적 연구 파악하고 한다. 네. 양적 연구에 대한 얘기죠. 동그라미. 그다음에 2번. 질적 연구 방법은 직관적 통찰을 통해 주로 인간 행위의 이면보다 행위 자체를 분석한다. 자, 질적 연구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직관적 통찰. 예, 직관적 통찰 통해 주로 인간 행위의 이면, 숨겨져 있는 모습을 연구하는 거죠. 근데 보다 행위 자체를 연구하는 건 어디죠? 이거는 객관적 연구인 양적 연구죠. 그래서 질적 연구는 직관적 통찰 중에 주로 인간의 행위의 이면을 연구한다.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예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는 뭐였어요? 행위보다 행위 자체를 연구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양적 연구에 대한 데가 틀렸죠. 그래서 2번은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3번. 양적 연구에 비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어. 양적 연구에 비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어. 현상에 대한 예측력이 높다. 이건 양적 연구에 비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만 해주세요. 질적 연구라고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에 비해라고 씁니다. 이거는 좀 추가시켜주세요. 질적 연구에 비해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 방법에 비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어 현상에 대한 예측력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그렇게 고쳐놓으시고 답 표현에도 X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과정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간 누락을 했네요. 그래서 정확한 보기가요. 질적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 방법에 비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어 현상에 대한 예측력이 높다. X죠. 왜요? 이 현상에 대한 일반화를 통해서 예측력이 높은 건 바로 양적 연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바꾸고 정답표에도 X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질적 연구에 비해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정서적 거감 중시한다.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보내볼게요. 이것도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에 비해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는 건 상대로 질적 연구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표현에 정답도 고쳐주세요. X라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3번, 4번에 대한 표현법이 제가 좀 마지막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좀 있어갖고요. 이렇게 고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보시면요. 양적 연구 방법은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다. 다시 한번 얘기죠. 이론론에 기초하고 있죠. 이원론은 기본적으로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양적 연구 방법은 이론론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동일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양적 연구는 방법론적 이론론이다. 이거 어렵지 않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기나 편지와 같은 비공식 자료. 자, 요즘에 만약에 문제를 내면요. 제가 만약에 문제를 출제한다면 뭐 일기 이런 거 안 낼 것 같아요. 비공식 자료 내고 있죠. 푸사, 그렇죠. 또는 상매라고 하죠. 상태 메시지. 저도 점수입니다. 자, 이런 거 갖다가 같이 집어넣으시고 비공식 자료를 중시하는 것을 질적 연구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 비공식적 자료를 중시하는 건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6번 동그라미고요. 7번 양적 연구 방법은 사회문화 현상을 인간의 동기나 의도로부터 분리하여 연구한다. 인간의 동기와 의도. 다른 말로 바꿀까요? 가치와 분리해서 연구하는 방법. 양적 연구. 이게 양적 연구죠. 그래서 사실과 인간의 가치와 의도, 동기로부터 분리시켜서 객관적인 사실만 연구하는 걸 우리는 양적 연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8번.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여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이다. 자,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고요.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요. 거기에 대한 예방 및 해결 방안을 얘기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양적 연구가 되겠죠. 질적 연구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키워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또 밑에 답을 보지 않고도요. 여러분들이 딱딱딱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제, 양적 연구. 사회문화 현상이 자연현상과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우리가 이걸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을 동일하다.
같은 방법으로 연구해도 된다. 그래서 이걸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 했죠. 예, 그 말을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 증명한다. 어디서 쓰는 방법이요? 네, 자연 과학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연 과학적인 방법을 어디에요? 네, 자연 과학적인 방법을 그대로 사회문화 현상에 연구하는 것, 예, 그대로 적용하는 것, 그걸 우리는 얘기합니다. 자, 2번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측정과 네, 계량화라고 써도 되고요. 여러분들 계량화. 계량화는 여러분들 좀 어려우시면요. 예, 이걸 수치화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수치화된 자료, 계량화된 자료가 바로 객관적인 자료가 되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이 가능하면 디귿. 자, 무엇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인과 법칙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3번 자연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칙을 발견하듯이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를 통해 이거 아까 실증적 연구라고 했죠. 일반화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어서 우리는 이걸 아까 얘기했죠. 방법론적 일원론, 방법론적 일원론이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